자,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4와 슬라이드 5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5번은 차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 텍스트라는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목차 텍스트 PPT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최근 항목에 이거 목차 텍스트 클릭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기준으로 먼저 열기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목차 텍스트 pptx 파일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번, 3번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맨 처음에 할 때는 제목부터 입력한다고 그랬었죠. 자, 클릭하시고 2 입력하시고 2점,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생활 수치. 자, 이렇게 먼저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기가 표죠. 표 슬라이드니까 이 내용 중에서 표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눌러 주시고 이 바깥에 있는 요 내용들은 도형이고요. 표는 요 안에 있는 것만이죠. 자,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을 열이라고 하고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행이라고 하죠. 열이 두 개의 열입니다. 그래서 2를 입력하시고 행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3행 이렇게 입력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를 대략 조절해 놓고 그 다음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자, 숫자 2하고 여기 요백 사이가 중간 조금 못 미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줄일까요? 이 오른쪽은 좀 약간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여백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위쪽은 이 도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도형 들어갈 자리에 여기 아래쪽 먼저 늘려주시고요. 여기 위에까지 해서 늘려주시고 위쪽을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줄여서 이 내용 들어갈 정도만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하는데요. 보니까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표 스타일을 먼저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3번에 있는 내용 표 스타일입니다. 자, 테이블 디자인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시면 표 스타일이 나와 있습니다. 표 스타일 여기에 자세히를 눌러주시면 자, 스타일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주황색 계열이니까 이 내용이죠. 자, 그런데 테마 스타일 1이죠. 테마 스타일 1 강조 2 이 내용이 되겠네요. 자, 클릭해 줬는데 여기는 색깔이 다 동일한데 색깔이 달라요. 여기 위에 있는 머리글 행 색깔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줄무늬 이렇게 한 줄씩 줄무늬로 되어 있는 이 행도 색깔을 구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걸 다 없애버려야 되죠. 어디에서 하냐면은 표 스타일 옵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글 행 해제해 주시고 줄무늬 행 해제해 주시면 다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하는데 글꼴은 도둠 18포인트래. 이렇게 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홈 탭 눌러주시고 글꼴 눌러서 도둠이죠. 도둠 엔터 18포인트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글자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꼴색 검정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가운데 수평도 가운데 위아래도 가운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도 가운데 중간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해놓으면은 자, 여기 클릭하시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먼저 입력을 쭉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입력할 때 여기에서 그냥 엔터 쳐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고 여기도 엔터 쳐서 넘어가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생기죠. 여기 두 줄로 다 처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사이에 갖다 놓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줄짜리가 여기 이게 한 줄로 다 돼야 되니까 이거를 늘려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엔터 쳐서 이렇게 이 모양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도 다 입력을 했는데요. 입력할 때 만약에 혹시 여기도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여기 한 줄이 막 두 줄로 바뀌고 그랬다 그랬을 때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약간 늘려서 이 모양대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하는데 도형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상단 도형은 두 개의 도형 조합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뒤에 있는 도형을 딱 보니까 이쪽 모서리가 잘려있는 사각형이잖아요. 자, 그래서 홈 탭에 있든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있든 관계없이 일단 도형이라는 게 보이면 바로 그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 삽입해 보시면 도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홈 탭에서 있기 때문에 도형이 나와 있고 모서리가 잘린 거죠. 이렇게 위에 오른쪽 모서리가 잘린 거 클릭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까지 맞췄고요. 자, 왼쪽 선은 이렇게 갖다 대면 빨간색 선이 보이죠? 점선이. 거기다 딱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오른쪽은 이 선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잘 맞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살짝 조정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 시험장에 가면은 흑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뒤에 있는 부분은 진한 색깔, 앞에 있는 부분은 연한 색깔. 색깔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처리를 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색깔 채우기 보이니까 그냥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도형, 이때는 도형 서식에 있는데 여기도 또 도형 삽입이 또 있죠. 이게 빠르게 이 메뉴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서 여기 보니까 안에 있는 것은 평행사변형이네요. 그죠? 여기 기본 도형에 평행사변이 아니라 사다리꼴 클릭해서 여기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대충 놓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아래 맞춰주시고 여기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갖다 대면 빨간색 선으로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연한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연한 색깔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에다가 이제 글씨를 넣어야 되는데요. 자, 글씨 넣을 때는 자, 홈 탭 눌러서 글꼴이 도둠 18포인트죠. 클릭해서 도둠 엔터 쳐주시고 18포인트 글자 색깔은 검정색. 그 다음에 위아래 즉 수직, 수평 가운데 맞추면 자동을 해주시면 돼요. 다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확인해보고 여기도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 상황에서 가정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은 그냥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이 다 들어갈 범위를 잡아주시고, 자,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 동시에 같이 눌러주시고, 자,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선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쪽 끝선을 먼저 맞춰주시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만 바꿔주시면 되죠. 여기 클릭하시고 기업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위에 있는 도형 작성 끝났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형은 여기 보니까 모서리가 접혀 있는 거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도형 눌러서 모서리가 접힌 거 보니까 이 내용이죠. 그래서 모서리가 접힌 도형 클릭해서 여기 이건 네 글자까지 들어가니까 조금 넓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잡아주시고, 자, 여기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대략 맞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내용은 잘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색상은 도형 채우기, 도형 클릭하시면 바로 도형 서식이 선택이 되고 도형 채우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때도 똑같이 비슷하게 그냥 주황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먼저 색상을 집어넣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데요. 선형 아래쪽 여기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막 위에 부분만 이렇게 진하고 아래 부분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조정하는 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자,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채우기를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나와 있죠. 자, 그라데이션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을 클릭해서 이거를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자, 이 내용을 흰색을 조금 이렇게 위로 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 극단적으로 이제 그라데이션이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서식에서 여기 채우기 및 선에서 채우기에서 여기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을 완전하게 흰색으로 바꿔서 처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홈 탭 눌러서 글꼴은 뭘로 처리한다고 했죠? 도둠 18포인트. 자, 도둠 해서 엔터 쳐주시고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이고 가운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끝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에너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접힌 부분이. 그랬을 때는 도형 서식 눌러주시고 다시 여기 보면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복사하는 것은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딱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마우스 놓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잘 안 맞는 부분, 그런 분들은 이게 조금씩 조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자,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것만 놓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되죠. 자, 자원, 순환 이렇게 입력하고 수송, 소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표 내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여기 먼저 항상 제목부터 입력하라고 했었죠. 자, 3점 찍어주시고요. 자, 에너지 연소, 그 다음에 분야별 탄소 배출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차트니까 이 내용 중에서 차트 삽입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삽입을 눌러서 보니까 자,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하는데 차트는 종류가 묶은 세로막 대형, 지금 현재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되어 있죠. 자, 묶은 세로막 대형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글꼴은 도둠 16포인트 외곽선이라는 것은 차트 이 외곽선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글꼴 도둠 16포인트니까 일단 확인 눌러주시고요. 차트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 주시면 이제 엑셀 창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죠. 엑셀 창이 열려지면서 차트 외곽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계열은 어떤 건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계열 이 내용이죠. 즉 여기서는 이렇게 범례 이 모양으로 하는데 범례가 바로
계열인데 범례가 두 개죠. 두 개인데 여기는 범례가 하나, 둘, 세 개나 돼요. 여기 계열이 세 개가 되니까 하나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D열을 여기를 항목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 그러면은 하나가 없어지고 두 개만 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항목은 X축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항목입니다. X축에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 갖다 이렇게 놓고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아래로 이렇게 한 행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5개가 들어가서 여기 이제 하나 항목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이름은 그러니까 여기 X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항목에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범례에 있는 내용 가지고 계열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계열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OECD. 자, OECD 해주고, 그 다음에 국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다시 BOECD죠. 여기서는. 자, B 먼저 써주시고, OECD 국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 사이다. B하고 C 사이 더블 클릭. C하고 D 사이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항목이 다 보이게 되죠. 자, 여기 X축에 있는 내용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 산업 엔터, 주거 엔터, 발전 엔터, 기타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내용 다 입력이 됐습니다. 이제 데이터 입력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OECD 국가는 이렇게 가로로 5개 입력, BOECD 국가는 여기 가로로 5개인데 여기서 입력은 세로로 입력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자, 데이터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키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교통부터 아래로 쭉 입력할게요. 자, 48.1 숫자 키에서 점까지 다 있으니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4, 그 다음에 엔터, 14.2, 그 다음에 엔터, 45.2, 엔터, 7.8, 엔터. 자, 그 다음 여기 BOECD 국가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3, 엔터, 66.1, 엔터, 14.3, 엔터, 87.3, 엔터, 9.4 이렇게 입력을 해서 데이터 내용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거쳐서 자, 이상이 없으면 이 엑셀 창은 이제 닫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창 닫고 그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자, 이거 줄여 놓겠습니다. 자, 줄여서 다시 원리치 해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차트가 여기 위에 여백 잡아서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려주시고 왼쪽과 오른쪽 조금씩 더 늘려서 범위를 확실하게 잡아서 차트가 꽉 찰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보도록 하는데 이제 여기 하겠습니다. 도둠 16포인트 차트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홈 탭 눌러서 여기다가 자, 도둠 엔터 쳐주고 16포인트 16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곽선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외곽선은 서식을 눌러주시면 돼요. 서식. 자, 서식 탭 눌러서 여기에 윤곽선 나왔죠. 도형 윤곽선 눌러서 자, 완전 검정색보다는 여기 밑에 있는 색 요걸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슷한 색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명 내용 보니까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있는 내용처럼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홈 탭 눌러서 궁서로 바꿉니다. 궁서 엔터 쳐주시고 24포인트 자, 24포인트 엔터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굵게로 되어 있습니다. 굵게. 그리고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식 눌러서 여기 채우기가 나와 있죠.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오른쪽, 옵셋 오른쪽이죠. 자, 그림자는 요 밑에 도형 그 효과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에서 옵셋 오른쪽이니까 이거죠. 옵셋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차트 제목을 이제 바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이제 차트의 제목 부분은 끝났고요. 그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차트 영역이 있고 그림 영역이 있습니다. 차트 영역은 이 부분이 되겠고 그림 영역은 이 안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트 영역, 여기는 그림 영역. 먼저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보니까 채우기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그림 영역 클릭해서 채우기가 여기는 흰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색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서식 들어가도록 합니다. BOECD 국가 계열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자, BOECD 국가 계열을 이런 식으로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는 거죠. 자, 차트를 바꾸는 거니까, 자, 주황색 부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 자, BOECD 국가는 묶은 세로 확대형이 아니라 꺾은 선형인데, 꺾은 선형 중에서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해서 이 내용을 보조축으로 하래요. 그래서 보조축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여기 보조축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됐고요. 자, 그런데 아예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냥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조그마한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름모로 해서 크게 표식이 나와 있어요. 표식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식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오셔서 채우기 및 선으로 오시면 여기 표식이 나옵니다. 표식 클릭해 주시고 표식 옵션을 눌러 주시면 기본으로 지금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본 제공 체크한 다음에 이거를 마름모로 바꿔 주시고 이렇게 크게 하는 경우는 보통 1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그림 영역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니까 값 표시를 하래요. 값 표시는 기타의 BOECD 국가 계열만, BOECD 국가 계열, 기타 중에서도 BOECD니까 이 내용이 되겠죠. 여기 OECD가 아니라 여기 내용. 자, 바로 그러면은 9.4가 나와야 되는 거죠. 7.8이 나오면 안 됩니다. 9.4 BOECD 국가 거 9.4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즉 이 내용입니다. 여기 클릭해주면 전체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근데 얘만 기타만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클릭해서 기타만 이렇게 선택이 되게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이죠. 레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위에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그러니까 여기 다시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좀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위쪽으로 바꿔주시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자, 그 다음 내용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이제 보면서 수정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 삽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범례가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처럼 표처럼 나와 있습니다. 범례도 나와 있고 표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이 범례는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자, 추가를 해야 되죠.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차트 디자인 눌러주시고
차트 요소 추가 눌러주시고 데이터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도 나와 있다고요? 법례도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서 법례 표지까지 포함해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 볼 수 있죠. 이 내용하고 같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테이블까지 나타나고 법례 표지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선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선들이. 근데 너무 희미해서 안 보이죠? 자, 그러면은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Y축 클릭해서 그 값축이라고 하죠. 값이 들어가는 축, 세로축. 그래서 여기에 클릭하시고 서식으로 가셔서 아까 윤곽선에서 다 했었죠. 아까 윤곽선에서 여기 테두리 했었죠. 자, 근데 여기 테두리가 지금 안 들어가 있나 봐요. 여기에. 자, 요거 클릭해서 여기도 테두리 넣어주시고 여기 클릭해서 내용 넣어주시고 여기도 X도 클릭해서 여기 윤곽선 눌러주시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클릭해서 자, 여기 X축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들어가죠. 그 다음에 Y축도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색깔 다 넣었는데 여기 보조축 보니까 여기 내용이 0, 25 여기 왼쪽 세로축은 똑같아요. 값축은. 근데 오른쪽이 보조축이 단위가 좀 여기 중간중간 기본 단위가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하신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변함없죠. 최대값 100, 최소값 0.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단위가 25씩 증가한 모습 보여지죠. 그래서 25씩 해서 증가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에 한번 눌러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 삽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삽입 들어가겠습니다. 자, 홈 탭에 현재 있을 때는 도형 여기에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눌러서 보시면 맨 밑에 쭉 설명선이 나와 있는데 설명선 중에서도 이 설명선이죠. 타원형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네요. 여기 보니까 눈금선이 없어요. 그죠? 눈금선 클릭해서 자,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눈금선 지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풍선 집어넣고 스타일이 미세효과 파랑 강조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클릭해 주시고 도형 서식 눌러주시고 스타일 여기서 자세히 눌러주시면 자, 파랑이죠. 파랑 계열이니까 이쪽하고 이쪽 계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세효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이거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되어오고 여기도 테두리가 현재 없어요. 말은 없지만 그래서 윤곽선을 없는 것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윤곽선 눌러서 윤곽선 없음으로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깔끔하게 없애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좀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범위하고 여기 이 범위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선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글씨를 넣어야 되는데 글씨는 굴림 18포인트죠. 그래서 여기 홈 탭 눌러서 굴림 그 다음에 18포인트가 아니라 18포인트 맞나요? 네, 18포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수평 가운데 맞춤, 수직 가운데 맞춤, 중간. 자, 그래서 여기다가 교통 부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OECD, BOECD. 자, OECD가 큰 걸로, BOECD보다, OECD. 그죠?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크기만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크기 조정 조금만 더 늘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 내용과 비슷하죠. 비슷하기만 하면 되니까 요거 잘 맞춰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더 훑어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저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없죠? 그래서 먼저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주시고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해주는데 이제 목차 텍스트가 아니라 뭐죠? 표 차트죠. 그래서 표 입력하시고 콤마 찍어주시고 차트. 자, 표 차트로 해서 저장 눌러주시고 마치겠습니다.